석기시대, 인류는 뗏목이나 원시적인 배를 만들 수 있게 되며 필요한 물자를 물 위에서 실어나르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 물류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해상수송입니다. 트럭, 비행기, 철도가 등장한 오늘날에도 바다와 강을 오가는 배는 쉬이 그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조금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배에 맡겨진 화물이 결국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못한 사연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진 펜실베니아호 화재. 일단 영상의 화질이 좋지 못한 점 미리 사과드립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영상은 2002년에 촬영된 것인데요. 우선 자세히 봐주세요. 이 영상이 포착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괴멸적인 피해를 가져온 것으로 유명했던 한 화물선의 화재 사고입니다. 한진 펜실베니아호는 싱가포르에서 독일의 함부르크항으로 항해 중이었는데요. 그러다가 2002년 11월 11일 스리랑카 앞바다 선상에서 폭발음이 울리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폭죽과 인을 싣고 있던 컨테이너를 삼켜갑니다. 선원들은 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재는 며칠이나 이어졌고 함체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함체 소유 회사는 복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배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폭죽이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폭발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후 치아 염소산 칼슘이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티슈와 종이 표백, 하수 소독 등에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한진 뉴요코 사고. 지금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고 계신 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16년 10월의 일입니다. 싱가포르 인근 정박지에서 닻을 내리던 대형 화물선 한진 뉴요코가 강풍에 의해 갑자기 닻이 말을 듣지 않게 된 것인데요. 그렇게 배는 떠내려갔고 곧이어 MSC 클라우디아라는 다른 배와 충돌하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한진 뉴요코에서 컨테이너 여러 개가 바닷속으로 추락하고 그중 몇 개는 MSC 클라우디아호의 갑판에도 떨어졌습니다. 다행히도 부상자는 없었고요. 배도 경미한 손상을 입었을 뿐 가라앉지 않고 끝났습니다. 현대 포추노 화재. 여기서 하나 더, 이것도 꽤 오래전의 영상이지만 마찬가지로 강렬한 영상을 소개합니다. 영상이 포착한 것은 현대 포추노의 화재인데요. 2006년 3월 21일 예멘 앞바다의 아덴만을 항해 중인 현대 포추노에서 폭발이 일어나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은 며칠간 계속 타올랐고 소방관이 배에 닿은 건 3월 23일의 일이었습니다. 소실된 화물 피해 총액은 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8천억에서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후 배는 오만의 살랄라라는 항구로 예인되었고 거기서 피해를 입지 않은 컨테이너만 다른 배로 옮겨 싣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전문가가 화재 상황을 조사한 결과 모종의 석유 제품이 들어있던 컨테이너가 원인이라고 결론 지었는데요. 이것이 방화 규칙을 어기고 기관실 근처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요트와 초대형 유조선 충돌 사고. 2011년 에버딘 어셋 매니지먼트 카우스위크라는 이름의 요트 레이스는 한 사건으로 인해 엉망이 되고 맙니다. 수많은 관중 앞에서 요트를 조종하던 경기자 롤랜드 윌슨 씨가 사우샘프턴항에 입항 중이던 초대형 유조선 한내 크누센과 충돌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는 대충 상상이 가시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고요. 승무원 중 한 명이 머리에 경상을 입은 정도로 그쳤습니다. 롤랜드 윌슨 씨는 충돌 사고를 낸 것으로 유죄 판정을 받아 3,000파운드의 벌금과 10만 파운드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자 컨스티튜셔노 사고. 2014년 4월 6일
홍콩에서 선전을 향해 동남아 해협을 지나던 독일 선박 한자 컨스티튜션이 갑자기 진로를 벗어나 육지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전문가는 엔진 고장과 강풍을 원인으로 보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선장이 적절한 타이밍에 닻을 내리도록 지시해서 배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었습니다. 한자 컨스티튜션호는 보프린이라는 주택가 축구장 옆 해안에 충돌하긴 했지만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MOL 컴포트호 회난 사고. 다시 예멘 앞바다로 와서 또 한 척의 난파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피해를 입은 건 MOL 컴포트호인데요. 2013년 6월 17일 배는 허무하게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승무원들은 무사히 구조되었는데요. 흥미로운 건 두 동강 난 배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끈질기게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꼬리 부분은 무려 6월 27일이 되어서야 가라앉았고 뱃머리 부분은 긴 시간 계속 떠 있었습니다. 이후 7월 6일에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게 되며 7월 11일 결국 침몰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배에 실려있던 4,293개의 컨테이너가 모두 소실되며 이는 근대 해운 역사상 최악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컨테이너선 제타 부모 사고. 2016년 2월 14일 컨테이너선 제타 부모는 태국의 수도 방콕의 항구에서 출항했습니다. 불운하게도 이날은 대단한 악천후가 있어서 짜오프라야강 강에 강한 흐름이 발생했는데요. 컨테이너선은 조종 불능 상태에 빠졌고 곧바로 해안에 충돌했습니다. 부딪힌 그 끝은 평소 꽤 사람의 왕래가 많은 해안거리였습니다. 천만 다행이었던 건 영상으로도 알 수 있지만 당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안거리 자체는 매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배는 아무 문제 없이 멀쩡했고 사고 처리가 끝난 뒤 조용히 싱가포르 항해를 재개했다고 하는데요. 배가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MSC 플라미니아호 화재. 2012년 7월 14일 화물선 MSC 플라미니아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배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벨기에 앤트워프항으로 항해 중이었는데요. 그날은 대서양 딱 중간쯤에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육지와는 무려 1900km나 떨어져 있었죠.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선원들은 독일 DS 크라운호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피해 상황을 보자면 컨테이너는 당연히 모두 파괴되었고 선박도 거의 파괴된 상태로 회수되었습니다. 2013년 3월 배는 루마니아의 망갈리아 항으로 운반되어 1년이 넘는 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드디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함부르크 수두사선 선착장 충돌 사고. 자, 이건 비교적 최근에 찍힌 영상입니다. 2020년 6월 20일 일요일 독일의 함부르크사가 소유한 선박 캡 산 안토니오호가 브라질 상파울루 근교에 있는 산토스의 항구를 출항했습니다. 불행히도 좌연히 암벽 가장자리에 충돌하며 그 자리에 있던 부두 일부를 후방에서 끌면서 가게 된 것인데요. 이 충돌로 인해 배 측면에 구멍이 뚫려 버렸습니다. 물론 이런 상태에선 예정대로 항해를 할 수 없었겠죠. 수리와 사고 원인의 조사를 위해 산토스에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레나호 좌초 사고. 2011년 10월 5일 뉴질랜드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해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선 레나호는 항해 실수로 뉴질랜드 북섬 프렌티만 앞바다에 있는 아스트롤라브 섬에 좌초했습니다. 승무원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분유와 고기 등 무해한 화물 외에도 레나호는 1,500에서 2,000톤의 중유를 싣고 있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해상으로 유출되었죠. 환경 문제에 애를 쓰고 있던 뉴질랜드에게 이는 심각한 타격이 되었습니다. 10월 14일 선체가 둘로 쪼개지기 시작했고 2012년 1월 8일 드디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몇 달 후에 레나호는 완전히 침몰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고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침물선의 인양과 파괴된 자연환경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